자, 일과 권리 탐구 생활 우리 준원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소리 좀만 더 가까이 대고 얘기할래? 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 작가님이 제목을 나, 너, 우리의 일과 권리 동무생활이라고 지었는데 왜 이렇게 지었을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보면은 일에 대한 그 맞는 권리 그런 게 설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나 우리의 일과 권리 탐구 생활이라고 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훈 씨 해주세요. 저는 나나 우리 애를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일을 하면서 권리를 보장받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해주세요. 네, 이 책은 특별히 노동과 관련되어서 노동자들이 가져야 될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대표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두 번째 질문은 여기 보시면 그 만, 어, 만 15세가 넘으면은 알바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나중에 커서 알바를 할 건지, 그거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돈을 좀 벌어서 사고 싶은 게 많아질 것 같기에, 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커서. 승훈 씨 해주세요. 저는 경험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자주 뭐 일이 얼마나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빠가 한번 알바 해보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고 힘들면은 한 달 정도 해보고 안 맞는 것 같으면은 안 하려고. 네, 어쨌든 나중에 해볼 겁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사실 저는 알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 뭐 집에서 알바는 아니고 또 집안일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구를 이렇게 상자에 넣는 그런 일을 형이 그런 회사에 다녀가지고 집에서 그런 거를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뭐 가족 일을 돕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했다고 볼 수 없고 대학 때에도 그 친척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이 식당을 해가지고 식당에서 그 음식을 서빙하는 일을 잠깐 했지만 그것도 뭐 정식적인 알바라는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알바를 했다라면 대학생 때 과외 알바? 과외, 아이들 가르치는 과외를 아르바이트 삼아서 했던 그런 경험 정도가 있어서 제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알바 경험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다시 이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 청소년기에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는 거는 도움이 되고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기 돈 때문에 알바를 해야 된다면 좀 슬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알바를 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돈 때문에 알바를 한다면 청소년기에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친구들과 우정도 쌓아야 되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알바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알바의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훈이. 관계가 겹쳐가지고 한 개만 할게요. 네. 혹시 근처에서 노동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알바나 일하는 친구들을 아예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를 목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준호 씨 해주세요. 저는 직접 본 건 없지만 뉴스에서 했던 걸 들었던 경험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휴대폰 보면서 TV를 딱 틀었거든요. 네. 근데 게임하면서 뉴스에서 막 그 못 받았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근데 제가 대학을 거의 졸업할 즈음이었었나? 그것도 뭐 알바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남에 있는 한 영어학원에서 그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달 정도밖에 일을 안 했었는데 그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갖고 물론 나중에 받긴 했었는데 어쨌든 한참 후에 받았던 그런 경험, 직접적인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이제 일과 권리 탐구 생활 돼 있는데 또 제목에는 노동과 노동 인권 이야기라고 돼 있기도 한데 이 책에는 보면 여러 가지 그 용어가 나와 있어서 그 용어들을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책에 보면 노동과 노동 인권이라고 나오는데 노동이 뭐야? 일? 일이다. 또 승훈이는 노동이 뭐야? 저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 저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 자, 일. 자, 그러면 책에서는 뭐라고 정의되고 있나? 책 15쪽 보겠습니다. 자, 15쪽에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 15쪽이요? 15쪽. 아, 신체적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여 일하는 것을 노동? 신체적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여 일하는 걸 노동이라고 그러는데, 너네가 게임하는 것도 보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노력을 들이는 거잖아. 게임 잘하려고. 그럼 그것도 노동이야? 아니요. 아니요. 네, 맞아요. 어? 어? 맞는 것 같은데요? 너 게임하는 게 노동이라고? 준원이가 승훈이랑 모여갖고 둘이 피구를 했어. 그럼 그것도 노동이야? 아니요? 아닌가? 그럼 놀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 노동이 아니야? 지금 신체적, 정신적인 노력을 들여 일했는데. 돈을 받지 않아서. 뭐라고? 대가를 받지 않아서. 대가를 받지 않아서? 이 책에는 뭐라고 정의했냐고. 아, 지금 너가 1분만 읽어준 거잖아. 신체적인 정신적 노력을 들여 일하는 걸 노동이라고 했는데 그거 맞는데 그 아,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집에서 사는 이식주를 비롯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신체적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여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합니다. 의식주를 비롯해 생활에 필요한 걸 얻기 위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노력을 들여 일하는 걸 노동이라고 그랬고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얻기 위한 것들 중에서 요즘에는 아까 돈을 받지 않잖아요라고 했는데 돈을 받는 노동을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런다고? 임금노. 임금노동, 임금노동. 노동 중에서. 노동 중에서 특별히 임금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까 준원이가 말했던 노동 중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을 보고 우리가 임금 노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노동 중에는 임금 노동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노동이긴 한데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도 있어.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동인데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일. 심부름? 어? 심부름? 심부름. 그렇지. 여러분이 어디 뭐 심부름을 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했어. 근데 특별히 돈을 받지 않아. 그렇지. 심부름도 임금 노동이지. 임금 노동은 아니고 또 공사? 어? 공사? 봉사활동. 그렇지. 그것도 이제 노동인데 임금 받지 않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집에서 집안일? 어? 집안일? 그렇지. 집안일 하는 게 다 노동이잖아.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여러분들 키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뭐라는 거야? 뭐 가사 노동이다 무슨 노동이다 다 이렇게 붙잖아. 근데 그거는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 안 받아? 응?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청소한다고 누구한테 돈 받아? 아니요. 여러분 뭐 승훈이 준원이 부모님이 열심히 키워준데 누구한테 돈 받아? 아니요.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런 건 이제 임금을 받지 않는 그런 노동이야. 반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어떤 그런 노동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뭘 얻기 위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여 일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게 다 노동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그냥 즐기는 거. 그래서 아까 준원이와 승훈이가 장난으로 게임을 하거나
장난으로 피구라거나 우리가 그걸 노동이라고 하지는 않아. 근데 프로게이머 선수가 뭐 하는 거는 게임, 게임하는 거는 축구 선수가 축구하는 건 그건 뭐야? 노동. 그건 노동이야. 이해가? 네. 그래서 노동을 조금 다른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임금 노동이라고 나왔는데 임금은 뭐야? 임금. 임금. 돈, 아? 이런 대가의 돈인가? 20조. 노동자가 일을 하고 받는 돈을 말하는 거죠. 아, 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돈을 보고 임금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월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 임금하고 월급의 관계는 임금하고 월급은 무슨 관계야? 어렵지 않은데 월급이 뭐야? 네. 월급이요? 월급이 뭐냐고. 월마다 받는 돈. 그렇지. 임금인데 월마다 받는 지급되는 임금. 임금 중에서 특별히 월마다 지급되는 임금이 월급이야. 반면 일주일마다 받는다면 그건 뭐라고 부른다고? 무급? 일주일마다 지급되면 주급. 지급되는 임금은 주급. 똑같아. 그다음 우리가 일당을 받는다는 말 들어봤어 혹시 일당? 일당 것이 요즘에 일당이 10만 원이다. 일당이 7만 원이다. 일당은 뭐 매일매일 받는 임금.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일당이래, 일당. 하루만 가서 일을 하고 그 하루치 일을 받는 걸 보고 일당이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이제 시급. 시급은 시간당 받는? 시간당 받는 임금. 다 똑같은 임금이야. 근데 얼마 주기로 받냐라는 거야. 시급은 뭐 5시간 있으면 5시간에 얼마, 뭐 3시간 있으면 3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받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것도 있어. 우리 연봉 협상한다라는 말 들어봤어? 프로야구 네. 선수나 축구 선수들 아까 뭐 프로게임 이런 사람들은 보통 연봉을 협상을 해. 연봉은 1년마다 받는 돈? 어 1년에 받는 임금의 총액. 아, 근데 연봉이 꼭 1년 만에 한 번 받진 않아. 연봉 협상을 하고 그 연봉을 일주일마다 나눠줄지 뭐 한 달마다 나눠줄지 이건 좀 다를 수 있어. 이해가?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임금의 한 형태야. 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돈에서 임금의 어떤 한 형태고 그 특별히 이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를 우리가 임금 노동자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책에 또 뭐가 나오냐면 정규직 노동자라는 게 나오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게 나와. 자, 정규직 노동자는 뭐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뭐야? 음, 몇 쪽이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걸 정직원이라고 하기도 해. 정규직 노동자. 자,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잘 몰라? 자, 20쪽에. 20쪽이요? 음, 있네. 20쪽에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설명이 나왔지.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뭐야?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계약직 파트타임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어, 즉 뭐야? 계약직. 그래서 고용이 일시적인, 어?
형태의 노동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비정규직. 즉 비가 아닐 뿐이야.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정규직 노동자는 뭐겠어? 응? 비약직? 뭐라고? 직이 아니지. 뭐야? 고용이 뭐야? 뭐 일시경력 고용이 된? 지속적으로 보장된 안정된 어? 노동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정규직 노동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그 회사에 다닐 때 비정규직이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체결을 안 할 수도 있어. 어? 그 회사의 어떤 정식 멤버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임시 멤버, 임시 멤버. 반면에 정규직은 그 회사의 정식 멤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직원이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한 그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스스로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한 그 회사를 자기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다닐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이가 큰 걸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구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될까? 자, 승훈이가 한번 생각해봐. 승훈이하고 준원이가 한번 생각해봐. 자, 선생님이 승훈이하고 준원이를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 이 회사에 들어와서 계속 일을 해라. 1번. 이 사람한테 이런 조건이 있고 2번은 일하다가 언제 그 일이 없으면 그만 둬야 된다. 라는 조건이야. 그러면 1번 계속 다닐 수 있다는 사람과 2번 일이 없으면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 승훈이는? 음, 저는 그래도 정규직한테 돈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정규직한테 돈을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한다. 계속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계속 일이 보장된 사람에게 준원이는? 비정규직이요. 어? 비정규직. 왜 비정규직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돼?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월급도 적으면. 어?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응, 월급도 작으면은 좀 응, 약간 비교, 약간 차별 같으니까. 어, 그렇지. 비정규, 자, 준원이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준원이 주장에 대해서 승훈이 어떻게 생각해? 왜 너는 정규직이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저희 삼촌이 가게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자꾸 막 말도 안 하고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더 길게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줘요. 아, 길게 일하는 사람에게 돈 많이 준다고. 근데 이제 그 경우가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당연히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더 길게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겠다라는 것,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유는 그 사람이 계속 거기 와서 일을 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들락날락거리면 사장 입장에서 일을 안정적으로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한 대로 승훈이가 말한 대로 안정적으로 계속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더 주겠다라고 이게 약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 그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계속 고용되는 거야. 근데 지금 승훈이가 말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음식점이 바빠. 그러면 승훈이 너보고 오라고 그래. 그다음 음식점이 오늘은 손님이 없어. 그럼 승훈이 너보고 오지 말라고 그래. 이러는 것과 뭐야 그 식당에 손님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준원이한테는 계속 오라고 그래. 그러면 승훈 입장에서 준원이가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맞는 거야? 승훈이 네가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더, 뭐라고? 승훈아 뭐라 그랬어? 아니야. 자, 다시 상황을 설명해 줘. 네. 자, 선생님이 지금 사장님이야. 우리 음식점이 손님이 많건 손님이 적건 관계없이 준원이는 계속 그냥 이 음식점에 다닐 수 있어. 직원으로. 근데 승훈이 너한테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음식점에 손님이 많아서 바쁘면 넌 오라는 거야.
근데 손님이 별로 뭐 하면 없으면 오지 말라는 거야. 돈 못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넌 잠시 잠깐 손님이 많을 때만 오고 손님이 없을 때는 우리 음식점에 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알아서 일하라는 거야. 이럴 때 내가 준호이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야? 승훈이 너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야? 음, 승훈아? 너가 말도 안 하고 있고 얼굴도 안 보이고 입도 안 보여주고 있으면 선생님이 지금 뭘 어떻게 될지 지금 감을 못 잡아 전혀. 뭐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감을 못 잡는다고. 음, 준원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준원이가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왜?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그 직장에도 넌 다닐 거란 얘기야? 너는 그래. 그게 뭐야? 언제 너는 사장이 오라갈지 모르는데, 어? 그런데 그 준원이보다 돈을 더 적게 준다고 넌 다닐 거다. 네. 이유는? 저는 그거, 뭐, 자주 많이 오면은 많이 나가는데, 자주 안 오면 다른 직장이나 그런 데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음, 자, 승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자신이 있는 거야. 뭐, 선배 음식점만 있는 거냐. 내가 뭐 다른 음식점 가서 일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돈을 더 적게 받아도 난 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승훈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근데 준원이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예. 준원이는 승훈이가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볼래? 예? 왜, 뭐야, 늘 정기적인, 계속 올 수 있는 사람보다, 뭐야, 계약직, 보장 안 된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준다고 주장했던 거야, 준원이는? 계속 정규직이면은 응, 불안해할 틈도 없고 응, 편안하게 일하다가 갈 수 있는데 응, 정규직이면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응, 항상 불안한 상태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 비정규직이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돼. 응. 자, 지금 준원이와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준원이가 지금 얘기를 잘했는데, 승훈이 네가, 예를 들면, 언제 여기로 오라고 할지 모른다는 얘기야. 월요일 날 오라고 그럴지 화요일 날 오라고 할지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너는 그리고 이 직장 말고도 다른 직장도 구해야 되고 또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런 점에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준원이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다 라고 딱 정해져 있고 월급도 얼마를 받는다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적인 사람한테 임시로 특별히 쓰는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승훈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현재 우리 한국의 현실은 어때? 정규직들이 더 많이 받아,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아.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정규직들이 돈을 더 많이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정규직들은 시험 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정규직들은 시험 봐서 들어왔다는 어떤 그런 분이고 아까 승훈이가 말한 것도 하나의 논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규직들은 이 회사에 남아서 계속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할 사람이다. 충성할 사람이다. 반면에 비정규직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쓰고 어떻게 떠나보낼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정규직이 더 많이 돈을 받는 그런 경우인데 일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정규직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비정규직이 나쁘지만 않고 좋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랜서라는 혹시 들어봤어? 예. 아니요? 프리랜서가 뭐야? 돈을 집에서 일하니까 음, 돈을 적게 받아요. 아, 편하긴 한데. 프리랜서가 집에서 일해서 돈을 적게 받는 사람이 프리랜서다. 승훈이는 프리랜서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어? 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뭐라고 승훈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
자, 여러분들이 가끔 방송국 직원들 중에 방송국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 중에 프리랜서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우리가 방송국이 예를 들면 MBC가 있어. KBS가 있어. 그러면 MBC에서 아나운서를 뽑았어. KBS 아나운서를 뽑았어. 혹시 뭐 전현무라고 알아? 네. 네. 전현무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KBS 아나운서로 뽑혔을 거야,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뭘 받아? 월급을 받아, 정해진. 그 대신 이 사람은 뭐야? 60 몇 세까지 그 직장이 보장이 돼. 월급이. 근데 이 사람이 KBS를 그만두고 뭐야? 프리랜서 선언했어. 프리랜서가 됐어. 자, 전현무라는 사람이 그전에는 KBS 직원이었기 때문에 어디 방송에만 나와? KBS 방송에만 나올 수 있어. KBS를 위해서 일을 해.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프리랜서가 되었기 때문에 KBS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MBC에도 나오고 SBS 나오고 어떤 프로그램든 계약을 해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또 프리랜서는 특별히 어디에 뭐 되지 않고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뭐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서 노동할 수 있는 형태의 노동자를 프리랜서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노동자하고 프리랜서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야?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어. 지금 쌤말 이해가? 네. 프리랜서 비정규직이 일시적으로 계약을 한 거야. 그리고 그 계약 끝나면 또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이 비슷하긴 한데 다만 우리가 흔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얘기할 때와 이 전현무 아나운서 같은 이런 프리랜서 이야기할 때의 그 차이는 뭐냐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뭐야? 저임금,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한마디로 을이야, 을. 근데 프리랜서 이런 전현무 같은 이런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신이 선택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오히려 그 갑의 어떤 그런 형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게 동시에 이 속성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이면 어쨌든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자기가 싫든 좋든 그 회사에 꾸준히 다녀야 되는 어떤 그런 분을 갖고 있는데 비정규직이면 자기가 나 좀 뭐 한 달 쉬고 싶다. 나 두 달 쉬고 싶다. 그럼 자기가 뭐 하지 않으면 돼. 계약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쉬었다가 다시 뭐해? 나 일하고 싶을 때 또 가서 일하면 된다는 거야. 나 A라는 회사와 일하다가 이 회사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 이 회사랑은 계약 안 하고 다 B 회사나 또 C 회사와 계약해서 일하면 된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이른바 비정규직 프리랜서의 뭐한 점? 좋은 점? 좋은 점이야, 좋은 점.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이 뭐 할 때?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좋은 점이 장점이 발휘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일자리를 과연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번 일이 끝나게 되면 어디가 또 일자리를 구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차이가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5월 1일 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알아? 노동자의 노동자. 날? 노동자의 날이야. 왜 하필 그런데 5월 1일 우리가 메이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5월 1일을 왜 하필 노동자의 날로 정하게 됐다는 거야? 음. 5월 1일 노동자의 날로 정하게 된 이유. 31조. 국제 노동자 협회에서 잘못된 일 처리에 항의하여
1890년 5월 1일부터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함께할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자고 뜻을 모았어요. 그렇지. 국제노동자협회에서 바로 1890년부터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자고 뜻을 모았기 때문인데, 근데 왜 국제노동자협회에서는 하필 5월 1일 날 이런 일을 하기로 했던 거야? 거기에는 또 그 전에 이유가 있지. 그 전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야? 31쪽에 나와 있잖아. 몽팔이 평화시라는 노동자들에게 총을 쏘았어요? 어? 총을 쐈어요? 1886년 5월 1일 날 30만 명이 넘는 미국 노동자들이 평화 시위를 벌이는 거야. 그런데 그다음에 20만 명 정도는 항의표는 일을 하지 않았다. 즉 파업을 한 거였어. 그런데 그 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총을 쏘아서 6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그때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어떤 그런 일이 되면서 이 바로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로 이렇게 정해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5월 1일 노동자의 날이 정해진 이유들은 미국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그 권리 확보를 위한 시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생겨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추모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어. 근로기준법 36조. 자, 근로기준법이 뭐래? 1953년에 생긴 법이래요. 1953년에 생긴 법이고. 또, 헌법 제32조 제3장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에 정한 대로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뭐라는 거야, 그래서. 넌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어.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뭐라고? 노동시간, 휴식시간을, 어? 그렇지. 노동시간, 휴식시간, 또 임금, 임금, 재해보상. 재해보상 등 노동과 관련된 재사항들을 뭐해? 정해놓은 법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근로기준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어? 그 노동시간 얼마로 한다, 휴식시간 얼마로 한다, 임금을 얼마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정한 것들을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노동자라는 말도 쓰고 근로자라는 말도 쓰는 거 혹시 알아? 네. 네. 여기도 지금 보면 노동기준법이라고 안 하고 근로기준법이라고 적혀있어.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 뭐야? 약간 높여 부르는 건가? 아? 높여 부르는 건가? 높여 부른 말이다. 요게 근로자야. 요게 노동자는 요게 노동자야. 요게 한자로. 이 노동을 하는 사람이 노동자야. 근데 근로자의 이 근자가 무슨 근자냐면, 이 근자가 무슨 근자냐면 근자가 부지런할 근자야. 우리가 근면이라는 말 들어봤어? 근면해야 네.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근로자의 뜻은 말 그대로 풀면 부지런히 뭐 할 사람, 뭐 해야 되는 사람? 일해야 되는 사람? 일해야 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로자는. 반면에 노동자는 그냥 뭐 하는 사람이 노동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이 용어는 누가 좋아하겠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어, 자, 회사, 어?
거기, 누가 좋아하겠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사장님. 사장님이 좋아할 말이지. 야, 너는 애당초 뭐 할 사람이야? 부지런히 일해야 될 사람이야. 그게 기본값인 거야. 근데 너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아? 그럼 넌 뭐 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도 뭐 예를 들면 뭐 덕사장님, 뭐 자애로운 사장님, 뭐 착한 사장님 이렇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명칭이 정해야 되잖아. 근데 고용주 이런 말들은 그런 가치를 담고 있지 않아. 그냥 그 고용한 사람,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다가 부지런할 근자를 담는 건 이거는 사장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 거다. 불공평하다. 그래서 근로자로 부르지 말고 뭐로 불러야 된다? 노동자. 노동자로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뭔 소리 하는 거냐?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근로자로 불러야 된다라고 해서 노동자라는 말과 근로자라는 말이 우리나라는 지금 섞여서 쓰이고 있습니다. 막 섞여서. 그래서 이제 노동 삼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여전히도 뭐 근로기준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들이 섞여서 이렇게 현재 통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 일하는 사람 뭐 그 승훈이 아빠도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로자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 노동자요. 노동자? 준원이는? 근로자요. 어? 근로자요. 근로자? 왜? 음, 약간 노동자라고 하면은 아, 낮추어 보는 것 같고, 아, 근로자라 하면 약간 높임 표현을 쓴 것 같아서. 어. 자, 승훈이는 준원이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저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응?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준원이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가. 다를 수 있는 근데 건 당연히 다를 수 있지. 그 준원이가 말한 거가 네가 보기에 노동자라고 하면 낮춰 부르는 것 같고 근로자가 오히려 높여 부르는 것 같기 때문에 노동자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게 그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준원이가. 네. 그런 말이 네가 보기에도 맞는 말이냐고. 음, 아니면 네가 보기에 준원이 말에는 뭐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점이 있냐고. 그리고 너는 왜 근로자가 아니라 지금 준원이 주장은 노동자는 낮춰 부르는 말인데 왜 낮춰 부르려고 그러냐. 너네 아버지를 높여 부려서 근로자라고 불러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너는 아까 노동자라고 불러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얘기를 해보라는 거지. 이유를 말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아빠가 근로자라 아니 노동자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아빠가 노동자라고 하라고 했어요. 노동자고 하라고 했다고 아빠가? 네. 그래서 그냥 너는 아빠 말을 잘 듣는 효자라서 노동자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판단에는 왜 그러냐고. 그리고 아까 그러면 준원이의 주장에 따르면 너 아빠 스스로가 자기를 낮춰 부르는 거야? 아니죠. 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지, 준원아. 아니면 승훈아. 준원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어? 왜 노동자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아빠가 부르라고 해서가 단지 아니라. 그리고 아빠는 왜 스스로 노동자로 불리기를 원하냐고. 근로자가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음. 근로자 뜻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아,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면 백수들이 아니지. 어쨌든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준원이 어쨌든 손 떴어? 그러면 음. 네? 준원이 손 든 거야? 예, 아니, 화장실 다녀도 돼요, 혹시? 아, 승훈이 뭐 하던 얘기 해봐. 맞아. 뭐, 승훈아? 어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보라고. 하려고 했던 얘기.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응,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그 사장님 같은 이름도 응,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고. 응. 그렇게.
그래서 음. 그 일을 그러니까 서로 낮춰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 비슷하게 부르자고. 노동자. 음.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준원이가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노동이라고 하면 보통 막노동, 육체노동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 그 노동자 하면은 왠지 여기는 이른바 블루칼라라고 해서 육체노동이나 막노동을 일하고 해서 그다음에 저임금, 돈 잘 못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과거의 그 단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있어. 선입견이 있어.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노동이 꼭 막노동, 육체노동, 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도 뭐라는 거야? 노동자라는 거야.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의사 선생님도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물론 달라 조금 다르긴 한데 병원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고용된 의사 선생님들 고용된 그러니까 고용되었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월급을 받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병원 의사들도 그럼 뭐라는 거야? 노동자라는 거야, 노동자. 물론 이제 자기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사업자야, 사업자. 그 노동자가 아니라 이게 조금 달라. 그러니까 임금을 받아야지만이 노동자야, 임금 노동자.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임금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 돈을 자기가 돈을 직접 버는 것들은 우리가 사업자 또는 고용을 한 어떤 그런 뭐 대표 사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의사라고 해서 이렇게 뭐야 노동자인 경우도 있고 노동자가 아닌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꼭 과거의 노동처럼 이렇게 막노동, 유태동, 저임금의 어떤 그런 사람들만 노동자가 아니라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임금 노동자들도 다 뭐다? 노동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준원이가 말했듯이 노동자 하면 왠지 좀 이렇게 뭐야 초라해 보이고 왠지 좀 낮춰 말하는 것 같고 라는 것들은 어쨌든 과거의 그 좁은 의미였던 그런 노동이기 때문에 그 노동자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과연 노동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저기 노동이 들어간 노동조합 또는 교사 노동조합 이런 식으로 교사들 스스로가 노조를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 교사들 스스로가 노동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처음에 이런 노동조합이 생길 때는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뭐야 이렇게 뭐야 성스러운 직업 아니냐? 근데 교사가 스스로 자기들이 무슨 공장 노동자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단어가 아까 말했듯이 육체 노동자라든가 공장 노동자라든가 저임금 노동자에 한정되어서 얘기할 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노동자라는 말이 갖는 범위가 상당히 이제 넓어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얘기를 했었는데 38쪽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8쪽 정규직. 38쪽 정규직 뭐래?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서 정한 임금 계약 등에 따라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보고 정규직이야. 반면에 비정규직은 불안한 상태로 일해야 된다. 늘 불안한 상태로 일을 하게 되는 그 고용이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39쪽 39쪽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이 39쪽에 나와 있는 거 맞나? 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뭐야? 38쪽이에요?
39쪽. 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뭘 것 같아? 음, 평균한 그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돈을 받는 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일을 받는 거가 아니라 똑같은 일을 했다면 똑같은 일을 했다면 뭐라고? 똑같은 뭘 받아야 된다? 월급을 받아야 한다. 이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야. 즉 선생님이 승훈이한테도 설거지를 시켰어. 준원이한테도 설거지를 시켰어. 둘 다 하루 8시간씩 또 그 승훈이하고 준원이한테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리고 너네가 하루 8시간씩 똑같은 그 설거지를 해냈어. 그럼 선생님이 승훈이하고 준원이한테 똑같은 돈을 줘야 될까? 아니면 똑같은 돈을 주지 않아도 될까? 똑같은 돈을 동일한테 줘요. 어? 똑같은 돈을, 승훈이 뭐라고? 똑같은 돈을 줘야지. 똑같은 돈을 줘야 된다. 준원이 똑같은 돈을 줘야 돼요. 뭐라고? 똑같은 돈을 줘야 돼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까 승훈이는 비정규직 이어서 똑같은 돈을 주지 않고 준원이한테는 정규직이라서 준원이한테는 예를 들면 하루에 그렇게 일했으면 뭐 8만 원을 준다. 아니 10만 원을 준다. 그럼 승훈이한테는 8만 원 주는 거야. 비정규직이라서. 그리고 승훈이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정규직인 준원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비정규직 승훈이 너는 조금 받아도 된다고 그랬지. 네. 인정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일, 똑같은 설거지를 했는데도 정규직은 많이 주고 비정규직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적게 주고 있다고. 또 한 가지, 또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또 그 정규직 안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돈을 다르게 주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일까? 그 시, 아? 사, 약간 그 팀장 과장 그런 거? 어,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어때? 일반 쌤, 이반 쌤, 삼반 쌤들이 똑같은 일을 해? 아니면 다른 일을 해? 똑같은 일을 하긴 하는데 각 반 그 선생님들이 똑같은 일을 하잖아. 그런데 일반 쌤님은 만약에 연세가 50세야. 3반 쌤이면 연세가 이제 선생님 된 지 얼마 안 돼서 25살이야. 30살이야. 그럼 누가 더 돈을 많이 받는지 알아 혹시? 50살? 50대 되는 쌤님이 30대 되는 쌤보다 돈을 한 1.5배에서 2배 많이 받아. 그건 왜 그런 거야? 오래 했으니까. 어, 승훈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더 오래 일을 했으니까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래,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왜? 이유는? 그래도 그동안 똑같은 음, 일 하면서라도 좀 경험이 쌓았으니까 음. 잘하지 않을까요? 더 잘할 거다. 그래서 준호의 생각에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 약간 더 오래 했으니까 음. 그 일에 대한 충성심을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일에 대한 또 충성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러면 어쨌든 지금 승훈이나 준호의 주장은 뭐냐면 오래 일한 분들이 더 이 일에 대한 충성심도 갖고 있고 일에 대한 노하우도 갖고 있고 해서 더 잘할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준호이하고 승훈이가 겪어봤잖아. 여러 담임쌤들을. 어때? 연세가 더 많으신 담임쌤님이 그 신참 젊은 쌤들에 비해서 더 잘, 그 학급 운영도 더 잘하고 더 잘 가르치고 그래? 아니면 별 차이가 없어? 아니면 오히려 젊은 쌤들이 더 잘해? 어떤 것 같아, 준원이는? 약간 좀 연세 높으신 분들은 어, 공부를 많이 시키고 음, 젊으신 분들은 가끔씩 막 놀이도 가요. 그래서 준원이가 보기에 선생님으로서는 그래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제대로 잘하는 거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맞는 것 같다. 준원이 네 생각에는? 네, 어? 예. 승훈이는? 저도 연세 높으신 분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맞냐고. 네 주장이 맞냐고. 네 경험과도 일치하냐고. 네. 어. 그래서 지금 승훈이나 준원이 같은 경우처럼 연세 많은 쌤들이 오히려 더 학습도 더 잘 하시고 그래서 더 좋다. 그러니 그분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게 맞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요즘 이제 흔히 오히려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 젊은 선생님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야. 젊은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면 그 컴퓨터라던가 IT 기기도 잘 다루고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더 잘 어울리고 아이들도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오히려 젊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더 호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야. 만약에 그럼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근데 젊은 선생님들이 일도 더 많이 하고 더 잘 가르치는데 오히려 연세 많으신 분보다 월급을 더 조금 받아.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준원이? 약간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승원이는? 저도 불공평하다고 생각.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게 불공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네? 젊은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하고 젊은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게 불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거든.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아? 혹시 어,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어, 젊을 때는 어, 막 자신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이 많이 받아가지고 음. 젊은 사람이 더 많이 받으면은 그때 나 때문에 분해서 그렇지. 지금 준호이가 말한 대로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나도 젊었을 때 일 더 많이 했어. 일도 잘했어. 그때 근데 나도 그때는 월급을 왜 조금밖에 안 받았어.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나라의 그 연봉 시스템이 월급 시스템이 처음에는 조금 받고 나이가 점점 뭐 하면서 그러면 많아지면서 연차가 높아지면서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 젊은 너희들도 앞으로 나이가 더 들면서 월급이 뭐 할 거다?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받는 게 뭐 한 게 아니다. 억울한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음,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지만 나중에 여기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게 아니다는 거야. 별로 억울할 바가 없다는 거야. 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같은 경우 선수들 어때? 나이 많은 선수로 갈수록 월급 더 많이 받아? 연봉을? 아니요. 그들은 어떻게? 잘하는 사람이죠. 잘하는 사람, 처음 들어왔다 하더라도 더 잘하면 그 선수가 나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잖아. 즉, 그 사람이 타율이 얼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 반면에 뭐에 따라서 연차에 따라서 이런 월급이 결정돼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임금 체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뭐 이거는 뭐 꼭 이렇게 성과에 따라서 해주는 게 더 좋다. 또는 아니면 뭐 차근차근 연차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게 좋다.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딱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제도들의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40쪽에 보면 감정 노동자라는 게 나와. 감정 노동자가 뭘 보고 감정 노동자래? 음, 감정 노동자. 승무원, 은행원, 전화 상담원, 판매원 등. 그런 직업의 감정 노동이 예를 말해서 지금 승훈이가 말한 것. 그래서 그런 감정 노동, 지금 네가 말한 게 감정 노동자들인데 뭘 보고 감정 노동자로 그런 거야? 뭐 전화 상담원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진상짓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손님들을 다 받아야 되니까. 어, 그렇지. 이 책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어? 감정 노동에 대해서. 네? 감정노동자들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고 이 책에는 40쪽에. 고객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표정 눈치까지도 고객을 위해 서비스하며 일하는 사람? 그렇지. 고객에 맞춰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야.
표정, 몸짓까지 고객을 위해 서비스하며 일하는 사람들 보고 감정노동자들. 즉, 뭐 이렇게 뭐 아까 뭐 통신 판매하는 사람이라던가 안내원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고객이 화를 내든 뭐 하든 간에 어쨌든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되는 게 사명이라는 거야. 뭐 그 음식점 서빙하는 사람, 항공사 스튜어디스 이런 사람들은 손님의 기분 어쨌든 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러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감정 노동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여러분은 특별히 그럴 리 없는데 이렇게 콜센터에 있는데 전화하면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분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입니다. 뭐 감정 노동자들의 뭐를 존중합시다. 뭐 지나친 욕설이나 비방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그 연결 전에 그런 멘트가 막 나올 정도로 그래서 감정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캠페인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43쪽에 보면 특수고용직이라는 게 나와. 특수고용직은 43쪽에 보면 뭘 보고 특수고용직이라고 그러는데 음, 현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덤프트럭 기사, 간병인, 오토바이 배달 대행기사, 인천 설치기사 등이야. 그러니까 왜 그 너 역시 이번에도 승훈이가 예를 잘 들어줬어. 그런 직업이 왜 특수고용직이라는 거야?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어 생활하는 노동자인, 어,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어 생활하는 노동자면 그냥 노동자잖아. 근데 왜 노동자로 안 하고 특수고용직이라고 부르냐고. 장시간 위험하고 힘든 일을 아니네. 위험하고 힘든 일하면 그것도 그냥 노동자지. 3D 업종 노동자지. 음, 왜 특수고용직이야? 인권을 보장받지 못해서? 그럼 노동자들도 인권 보장받지 못하면 특수고용직이라. 아까 감정 노동자도 인권 보장받지 못하면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러? 그렇지 않은데. 이거 안 당했는데. 뭐라고? 아니에요. 아까 왜 자꾸 승훈이는 그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뭐 보면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왜 자꾸 잘라서 얘기를 해? 생선이 있으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얘기해야 되는데 머리만 얘기하면서 이게 생선 대가리만 갖다면서 이게 생선이에요라고 말하니까 선생님이 야 그건 생선 대가리지 그건 생선이 아니야라고 얘기. 그거가 생선 자체는 아니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준호인도 특수고용직이 뭔지 잘 찾아보고 지금 이 책에서 41쪽에 특수고용직은 이거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41쪽이요? 41쪽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 41쪽. 1쪽이야? 41쪽. 1쪽은 그림인데? 41쪽이 그림이라고? 미안해. 일- 43쪽. 아, 차별을 받아서? 차별받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감정 노동자도 아까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받으면 그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특수고용제로 안 하잖아. 아, 사회동, 노동자 대신 사장 또는 개인 사업자로 불려져서? 자, 특수고용직은 뭐라고 되어 있어?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어. 이렇게 되면 이거 뭐야? 노동자야. 그런데 남들과 다른 건 뭐냐면 뭐라는 거야? 사업주, 개인 사업자 이기도 하다는 거야. 특수고용직은. 즉 무슨 말이냐? 자, 특수고용직에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 인터넷 설치기사. 택배 기사가 있다고 그랬지? 어? 네. 자, 택배 기사가 너네 저희 갖고 있는 택배 기사가 이렇게 차 갖고 있는 거 혹시 알아? 네. 택배 기사가 차 타고 다니면서 택배를 하잖아. 네. 배달을 하잖아. 근데 그 택배 기사는 자기 차를 가지고서 그 뭐야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짐을 받아가지고 한 건당 얼마씩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야. 아까 그 승훈이가 만약에 편의점에서 일을 해. 근데 편의점을 승훈이 네가 차렸어. 그럼 승훈이는 노동자다 아니다? 아니, 아니야. 그 편의점 사장님이야. 근데 네. 승훈이가 편의점 사장님인데 준원이한테 한 달에 200만 원씩 줄 테니까 뭐 저녁에 밤에 9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네가 일을 해. 라고 해서 준원이한테 승훈이가 월급을 줘. 그럼 준원이는 뭐야? 노동자. 노동자야, 노동자. 승훈이는 그 승훈이가 편의점을 차렸고 승훈이가 하루에 뭐 8시간이고 10시간 일을 하면 일을 하지만 어쨌든 그 일에서 번 돈을 승훈이가 갖는 거잖아. 월급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승훈이가 뭐라는 거야? 사업가, 사장님이라는 거야.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택배 기사들도 그 택배 그 차가 누구 거라는 거야. 응? 자기들 거? 자기 차라는 거야, 자기 차. 그리고 자기가 하루에 택배를 몇 개 했냐에 따라서 뭐 하나 할 때마다 2천 원씩 번다. 그럼 뭐 100개를 했다. 그러면 얼마를 버는 거야? 뭐 20만 원을 번다. 어? 근데 자기가 뭐 50개를 했다. 그럼 뭐 5만 원만 10만 원만 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는 거야? 5만 원만 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번다는 거야.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택배 기사도 편의점 사장님이랑 뭐 할 게 없다는 거야. 다들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 그 자기가 일해서 그 번 돈 자기가 갖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 택배 기사가 뭐다? 사장님이다. 노동자가 아니다. 어때? 말 돼, 안 돼? 되긴 돼요. 어? 그러니까 그럼 그 택배 기사는 그럼 과연 사장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가 없는 거냐? 라고. 너네 혹시 그 눈높이 뭐 이런 거 해? 눈높이 학습지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재능 수학 뭐 이런 거? 네. 그 학습지를 하러 오는 선생님들도 그렇다는 거야. 자기가 그 학습지를 그 받아다가 그 회원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돈을 받는다는 얘기야. 회비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단순한 어떤 그런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이라는 거야. 사장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를 좀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사장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면 뭐야 자기가 일을 그 문을 닫고 싶으면 문을 닫고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야. 그 택배 기사들이 학습지 선생님들이 그 택배 그 회사에 학습지 회사에 뭐야 관리를 받는다는 거야. 그런 걸 보면은 사장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장님도 아니면서 그런 권리도 없으면서 그런데 겉으로만 이렇게 사장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택배 기사라던가 여기 학습지 기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어떤 그런 권리 이런 걸 그동안 요구할 수 없었어.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노동자로서 어떤 그런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들도 이제 노동자로서의 어떤 그런 권리를 보장받기 시작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14 쪽에 보면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는 뭘 보고 이주노동자라고 그래? 414쪽 이주노동자. 외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지. 외국에 가서 또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 보고 이주 노동자라고 얘기를 해서 옛날에는 당연히 자기 나라에서 또 태어났으면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자기 나라에서 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 근데 요즘 이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른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돈을 좀 덜 주자.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있어갖고 지금 최저임금이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거든. 10,000원이 조금 안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최저임금 10,000원 주지 말고 뭐한 5,000원만 주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준원이? 10,000원만 주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최저임금으로 10,000원 1시간 일하면 10,000원을 주는데 외국인들은 저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1시간 일하면 한 5천 원만 주자는 거야. 그래도 와서 일할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최저임금을 지금 현재는 최저임금을 한국인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똑같이 최저임금을 10,000원, 그러니까 9천 몇백 원인데 어쨌든 그거 이상은 줘야 되거든. 근데 앞으로 법을 바꿔서 외국인들한테는 월급을 더 조금 줘도 되게 법을 바꾸자는 거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준원이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왜? 그 한국 사람이랑 다를 게 없이 음, 그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조금 더 덜 받는다는 건 좀 차별이 가까운 것 같아요. 승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음, 나도 준호이랑 똑같이.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승훈이나 준원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낮게 주면 최저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사장님들은 그럼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려고 할 거고 그럼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거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평등해야 된다. 준원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임금을 낮춰서 지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아니, 외국인 노동자들을 싼 값에 우리가 부려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승훈이 왜? 화장실 좀 다녀. 끝날 거야, 승훈아. 조금만 참아.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돈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줘도 된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바꿔입니다. 바꿔라는 두 글자 제목이 바꿔라는 책이어서 그 책 갖고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어, 계세요. 그래.